안녕하세요. 저는 16년도 미래국제간호인재상을 수상하고 이제 7년차 간호사로 근무 중인 간호사로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전담 진료센터 전담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제 강연의 제목인 Connecting the Dots는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스티븐 잡스의 연설 중 한 부분인데요. 인생 속의 경험과 과정들이 일련의 점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에 대한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포럼에 참여한다고 하여 오늘 저는 아직까지 꿈을 찾아 도전 중이지만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학부 때부터 제 목표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병원에 입사해서도 항상 해외 간호사, 유학에 대한 꿈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을 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조차 해보지 못했던 신생아 중환자실로 말이죠. 오늘 계신 많은 선생님들 중 나는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 간호사가 되겠어 라고 꿈꾸신 분 계신가요? 사실 간호사는 의사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신규 선생님들이 병원의 필요에 따라 반영해주는 곳에서 임상 경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을 때 내가 이 조그만 아기들을 책임져야 한다니 1kg가 채 되지 않는 작은 아이들을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장점은 바로 그 책임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가장 조심스럽고 섬세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한 바이알, 두 바이알, 풀드립, 1리터라는 말보다 0.01cc, 0. 몇몇 cc 같은 소수점에 익숙해져야 하는 곳이고요. 약들을 다일루션하거나 모든 수액이나 항생제, 승합제 등을 퍼프에 거는 것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내 간호에 따라 환자의 변화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상태가 변하고 또 회복력도 좋은 편이라 피부 간호를 내가 잘해주면 빨리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런케어를 열심히 해주면 반나절 사이에서도 접혔던 폐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커가고 눈맞춤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고 100일을 맞이하기도 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니큐 간호사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큐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아과학 책의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아래는 혹시라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꿈꾸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대표적으로 두 팀마다 하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저는 니큐 간호사로서의 삶이 꽤나 제 적성에 맞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변화와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우선 가장 제게 행복한 일이었고요. 삶과 죽음 속에서 삶을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간호하는 것 속에서 삶에 대한 감사함, 죽음에 대한 고뇌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또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목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업글 인간이 되기 위해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엔클렉스 RN이었습니다. 해외 간호사를 처음 꿈꾸게 된 이유는 사실 막연한 부러움과 동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 생활을 동경했지만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미국 간호사의 처우나 병원의 발전된 환경, 특히 니큐라는 곳은 미국에서는 꽤나 큰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전문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듀티가 매우 열악한 대오이, 이오대, 나오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고 저는 굉장히 성장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이었기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벅차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는 병원은 3년의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쉐이프 칼리파라는 아랍에 위치한 병원으로 파견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유학이나 해외 간호사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렇게 막연히 엔클렉스 R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제 NCLEX RN 도전기를 말씀드리자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마음을 먹고 혼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학과 셀프 접수를 통해서요. 접수를 경우 한국 블로그에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니 어려움이 없었고 서류와 공증 또한 검색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엔클렉스 RN을 듣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수 교육을 듣고 무한한 기다림을 견뎌내면 됩니다. 제 서류를 보내는 것은 3일도 걸리지 않았는데 서류가 검토되는 6개월가량 걸렸고 실제로 1년가량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완성되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시험은 저는 사운더스라는 교재를 읽고 한국에서 국시 공부를 했던 책을 보면서 정리했고 시험을 치기 전에는 유월드라는 문제은행권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휴가라고 불리는 병원의 장기 휴가를 사용하여 도쿄로 가서 시험을 받고 무사히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혹시 해외 간호사나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해외에 가는 수고로움을 덜고 훨씬 쉽게 시험까지 치실 수 있으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석사를 졸업한 이후 작년부터 입원전담 진료센터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와는 조금 다른 업무인데요. 종합내과로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하스피탈리스트가 상주하는 병원의 전담 간호사로 입원 전담 전문의와 함께 회진을 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하며 환자에게 검사 및 시술에 대한 설명, 교육과 상담, 그리고 영양평가까지 전반적인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행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 간호사라는 직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제가 너무도 힘들어했던 나이트 근무가 없다는 것이고 다양한 교육을 들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신생아라는 특수성에서 벗어나 성인, 특히 내과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인 진료 플랜에 대한 의견이나 서포티브한 부분들을 환자를 직접 사정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석사 생활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입사 5년 차에 석사 과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간호사에 대한 꿈을 접게 되면서 연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부 때부터 여러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임상 현장에서도 피코, EBP 등 꾸준히 연구와 관련된 역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저는 연구 역량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박사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가 아닌 일반 대학의 석사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석사 과정을 도전할 때 제출했었던 제 연구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 연구 관심에 대한 것들을 저는 오른쪽 도표로 나타내어 설명하여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바꾸고 싶었던 부분, 관심 있었던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제게 기회를 주었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혹시라도 석사 과정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석사 생활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임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석사 과정을 진행했었는데요. 학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스스로 탐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수업이 전일제 수업이라 그 당시는 제가 3교대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나이트를 마치고 수업을 듣거나 오프를 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또 매 수업 토론이나 발표 수업이 있고 과제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나 관심이 없다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과목들을 배우고 다양한 논문을 접하면서 임상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연구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저에게는 참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오시면 그래서 앞으로 뭐를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석사 졸업 후 새로운 부서에 오게 되면서 간호사로 오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현재 재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현재의 점을 찍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점들이 지금처럼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언젠가 제가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다른 선생님들을 강연을 들으면서 저렇게 멋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니 나는 조금 너무 현실을 안주하면서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오늘의 강연들이 매우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었고 저 또한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현재 일에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의 점을 찍어 나가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찍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선은 빽빽하게 모여 하나의 예쁜 선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두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저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궁금한 점에 대해 연락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